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종전선언보다 북한 자유 인권이 우선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체제 경쟁 더 이상 의미 없다. 남북 함께 번영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체제 경쟁보다 중요한 것이 그 주민의 인권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종전선언, 평화, 협정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도 북한과 상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북한이 변하는 만큼 우리도 북한한테 문호를 열어줘야 됩니다. 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뭐 부동산을 매입을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한다. 상호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투표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네, 제가 공산주의 국가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제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4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 사장이 돈을 가지고 싱가포르로 도망갔거든요. 예, 그 기간에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러니까 제가 그 회장으로 있었고 그 사장이 이제 베트남 사람인데 돈을 갖고 도망갔는데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선생님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정말 어떡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정말 너무나 신기했고,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표현을. 그리고 이 저녁 11시,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10시만 되면 가게 문을 닫듯이 11시만 되면은 가게 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가 11시만 되면 경찰이 오면은 다 도망 안으로 다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술을 마셔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오면은 그 돈을 이렇게 주면은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통제의 삶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제가 어디를 나가든 또 들어오든 간에 그 옆에서 오후 담당제를 하는 것인지 계속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감시하냐, 예?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시 사회에서 살고 자유와 인권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 예? 근데 이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다당제가 안 되고 거기서 종교의 자유가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그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이러한 측면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게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당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민주화를 먼저 외쳐야 되는데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외쳐지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시위가 벌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국민들은 선동당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이 통제당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프간 사태라든지 미얀마 사태라든지 베트남 사태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대만 상황 한번 볼까요? 대만에 지금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 보면은 중국 대만의 공중 무역 시위 독립은 죽음의 길
전쟁은 실제다. 중국 군용기 수십 대 대만 해협에 진입해 으름장을 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대만 하늘에 중국 군용기 39대 무력 시위 역대급 규모다 이렇게 나오죠. 네, 대만은 중국 전쟁 일으키면 끝까지 싸울 것, 새 패러다임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 우리 이 탈북자 이 단체에서는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하라. 북한 자유연합에서 시진핑의 공개 서한을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촛불 시위를 하고 한국, 영국, 일본서도 같은 시각에 동시 시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 참, 이 강제 북송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면은 이 지금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 입국감,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여 붙잡히면 강제 북송을 하는데 이 탈북자들은 대부분 고문 등을 받은 뒤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형에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탈북 난민을 북송을 중지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라는 곳은 마치 무슨 수용소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나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뭐 탈북하신 분들이 뭐 저한테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글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는 시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EU는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에 제출 예정이다. 네, 그리고 북한 인권 외면한 통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렇죠? 북한 인권 외면한 통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중대과제 해결 조건단 통신선 복원 남북 기싸움 불가피. 그러니까 이 통신선을 복원시켜 놓고 중대과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기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북한이 이제 상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변하는 만큼만 우리도 호응해주면 되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진짜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한 것도 사실상 배상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말을 못하는 게 저는 너무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